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찍을 바디 프로필 때문에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댄스 안무를 좀 배웠더니 체력이 그래서 조금 아파가지고 한동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저의 댄스 안무가 눈버릴 수도 있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저는 곧 부록을 앞두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아닌가?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저보고 답정 너라고 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답정 너를 대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요즘 유튜브에 있다고 하던데요. 동의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은 yes or no로 답하기보다는 그냥 웃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정너가 화가 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질문만 하면 왜 그렇게 웃나 했더니 제가 답정너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가 샜네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매력적인 분들,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지식,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거, 품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우아하게 나이 들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서 제가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특징이 아니라 제가 주변을 관찰한 결과라는 거, 그리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첫째, 외적인 요소는 필수입니다.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운동, 피부관리, 패션 센스 어느 하나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운동은 거의 매일 하시는 것 같고요. 헬스, 필라테스, 골프, 사이클링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 활동인 특정 운동 항목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40대, 50대인데도 늘씬하고 건강해가지고 20대 못지않은 몸매와 피부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한 7, 8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보여요. 와,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운동 외에 피부를 특히 신경을 쓰시는데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식습관을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 등의 필수 약품들도 잘 챙겨 드시는 편이더라고요. 또 아주 굉장히 사소한 습관인데 저도 따라하는 2개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손가락을 절대 얼굴에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왜 외출하고 손을 꼭 씻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사실 외부 자극에서 받은 세균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 손가락을 아무 생각 없이 얼굴에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키기가 쉬운 편인데 남성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코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이런 분들 트러블 같은 것이 생기기 쉽다고 하니까요. 이거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오늘부터 손가락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보세요. 또 하나는 타올로 얼굴을 팍팍팍 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면하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물을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목까지는 살짝 이렇게 툭툭툭 해주고 자연스럽게 건조를 하거나 바로 스킨이나 에센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는 편입니다. 제 주변에 배우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요거를 꿀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안을 꼼꼼히 하고 타올의 그 까끌까끌한 거친 부분이 피부에 너무 많이 접촉되는 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패션 센스 등이 있는데요. 그건 자신에게 주로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무게 있게 입지도 말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적당한 선에서 옷을 입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열린 마음과 좋은 성품인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열린 마음은 글쎄 한마디로 말하면 꼰대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 몇 살이야? 그리고 성별, 그리고 선배, 후배, 군대식 문화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의 포인트가 합리적인지 재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약간 미국식 혹은 프랑스나
외국 유럽식 사고에 가까운 방식인데요. 영어를 대화를 하면 보통 존댓말이 없어서 당연히 콘텐츠의 퀄리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또 좋은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이건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소위 식당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바생이겠죠?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조언을 듣곤 했는데요.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지위나 권력, 부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하는 행동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존중하고 지금은 미천한 지위라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정말 훌륭하다 생각해서 하트가 막 뿅뿅뿅 생기더라고요. 셋째는 개인의 이익보다 더 세상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아한 분들은 개인적인 능력도 워낙 뛰어나시지만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하려고 합니다. 일명 봉사나 희생 정신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자신의 관리도 하면서 세상에 기여하려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막 존경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저뿐만 아니라 그분이 외부, 밖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광채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자전적인 체험 수기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증오의 마음에서 사랑으로 승화하는 인간 존엄성의 승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그는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소위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목표가 절대 아니다. 자아 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아 실현은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진다는 말이다.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셋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 첫 번째를 완수하고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 선, 진리,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체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네, 엄청 멋있는 문장이었죠.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예의와 그리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나이 들어간다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혹시 이 외에도 여러분만의 우아하게 나이 드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